무효 취소와 관련해서 먼저 서술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열간 것들은 무효 사유고 동그라미 3번에 열간은 취소 사유인데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효력력 갖추지 못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대부분은 무효 사유고 동그라미 3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취소, 요 세 개가 취소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다 해서 무효로 만들고 취소하고 싶다 취소하는 게 아니고 효력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사유에 해당이 될 때 무효가 되고 취소에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유가 어떤 것이 무효고 어떤 것이 취소냐 똑같이 효력요건 못 갖췄지만 그런 거는 획일적인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요리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도 이제 그 말이 쓰였는데 저기 뒷페이지 108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봐보세요. 무효와 취소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이 효력요건 못 갖출 때 무효고 어떤 게 취소하냐 일반적인 원칙은 없다는 거야.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쓰였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오야지 맘이다 그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옛날 민법은 지금은 착오가 취소로 되어 있죠. 근데 옛날 민법에서는 무효 사유로 되어 있었다고. 이건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 그래. 그러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효 사유가 어째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취소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자가 명백하고 좀 중대한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법질서의 이상에 어긋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고리 구별을 하지만 그러나 입법 정책 문제다 염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 차이 잠깐만 칠번 보자. 다 알고는 있겠지만 간단히 지금 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서 기초니까 물어보니까 간단히 차이점 몇 가지만 순식간에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우의 경우는 이 채권자 강제필 멘탈하게서 토지에 대해서 허위 표시서 매매 가장 매매를 했다 1월 20일 날. 우의 경우는 밑에 거는 의료 사기 강박이어서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 사기 강박. 요거는 이제 108조 1항에서 무효. 여기 사기 강박 이제 110조 1항에서 취소. 이것도 1월 20일 날. 그럼 위에는 허위 표시니까 무효 사유. 밑에는 사기 강박 취소 사유인데 먼저 첫 번째 차이. 무효 경우는 처음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데서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만 나중에 이제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소급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하도 물어봐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은 결과에서 똑같아지만 전에가 유효한 점은 차이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취소는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취소 의사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만 되니까. 따라서 취소 경우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인만이 취소를 한다고. 밑에 사례 같으면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왼쪽 갑쪽에서만 취소하지 사기 공갈 협박을 한 우측의 의는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요. 특정인만이 취소를 했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의 갑도 우측의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차이.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는 취소 의사표 해야지 이제 무효로 돌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첫째 누가 취소합니까? 특정인만 취소한다. 주도권자 정해졌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취소도 됩니까? 간뚜껑 덮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는 권리 존속 기간 그걸 제척기간 그러는데 시간 중에 종종 나왔죠. 제척기간이 정해졌어요. 이따 뒤에 나오지만 146조 지겹도록 출제하네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해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가 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해요. 그 대신 무효는 예상적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게. 이게 기본적인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요 기본적인 차이로부터 나머지 도출하는 연습하세요. 누군가 취소해야지 무효로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취소 누가 해요? 이렇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그대로 하시라 그렇게. 얼릭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이제 앞페이지부터 뒷페이지 박스는 외우지 말고. 지금 차이점을 쭉 써놨는데 그 박스에 무효와 취소 차이점 써놨는데 그 쓸데없는 거 써놨으니까 그 읽어볼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제 3번의 무효와 취소 경합이요. 이중효라고도 부르죠. 인문관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런 것들
입문과정에서 이제 가르쳐 준 건데 이런 것들. 갑이 미성년자다. 19세 미만자, 18세까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일까. 만취 상태에서. 그럼 1.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일단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취자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의 행위가 취소 사유도 해당이 되고 동시에 무효 사유도 해당되는 것을 무효와 취소 경합 또는 줄여서 이중효라고, 책에는 이제 이름만 안 썼지만 이중효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때 이제 시험관에서 중요한 거, 이런 경우는 이 갑쪽에서는 요건을 입증하기만 하면 취소를 주장하든 무효를 주장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주장하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 갑쪽에서는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치자고 말이야. 찾아와야 될까요, 이게?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 일단은 갑쪽에서 어떤 것이 유리해요?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이걸 의사무능력을 범사 무효로 만들려면 입증 책임이 이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나 계약처를 당시에 만취상태 계약처가 똥오지 못 걸었어요. 의사무능력자가 입증을 해야죠. 근데 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 없이 쌍통짜지 말고 그냥 뭐 해보라고 말이야. 취소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 제한과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따라 취소하는 것이 훨씬 더 승소 확률이 높고 바로 취소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자고 말이야. 입문과정에서 여기까지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저게 계약처럼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어. 요 계약처럼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어떤 거는 더 이상 행사 못하죠. 위에 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뭘 주장할 수밖에 없어. 무효를. 근데 무효 주장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입증 책임이 얘한테 부여가 되죠. 나는 10년 전 모년몰 못에 계약처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계약처 때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 이런 경우는 10년 지나기 전에 그냥 뭐 해버리는 게 낫죠. 취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무효와 관련해서 무효의 개념 읽으면 되고, 우측에 불성립과 구별 첫날 가르쳐 줬네요.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것이 불성립 부존재라 그래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한 가지, 그 마지막 구절 기억본에서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든가 그 동그라미 니은번호 연결돼서 그 마지막 구절 무효, 이따 이거 배우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건 일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거 하나 물어봐.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잖아. 유효 무효는 항상 뭘 전제로 해요? 성립을 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 무효의 일반적 효과에서 거기에 판례 하나 색칠한 거 그걸 종종 물어보니까 그거 딱 점검을 하고, 무효는 실제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관상으로 권리 침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채무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권리 의무 없잖아요. 채권 채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 있을 수가 없고 채무불이익 문제도 안 생기잖아. 채무불이익이 생기려면 항상 유효를 전제로 가르쳐 드렸잖아. 따라서 판례 입장 뒷구절, 위법행위나 채무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무효는 일체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야. 채권 채무 없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무효인 경우는 아직 이행 다 앞에서 배웠으니까 점검을 하나 넘어간다.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이행한 후를 항상 물어보죠. 이행이 됐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돌려받아야죠. 근데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죠. 746조 불법원인 급여 가로 읽고 써졌잖아. 반사회성 때문에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것 떠올리라고 말이야. 앞에 배운 것들이니까. 무효인 경우는 일단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경우 있다니까. 그게 746조 불법원인 급여라고. 그건 잊어먹은 건 아니죠, 설마니? 가로 열기도 하고 그거 설명을 했잖아. 반사회성 때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때는 746조 종되니까 반환 청구 뭐 하잖아. 그거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 무효 종류 다 배웠으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그 상대적 무효 해당되는 대표로 두 개가 있죠. 비준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무효를 저번 주에 배웠어. 누구에게 대항 뭐하더라? 선의의 제3자에게 상대적 무효. 이것도 집중 가르쳐 들었고, 뒤에 동그라미 2번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당연무효 재판소문에 시행면 나올 일 없고, 당연무효는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만, 네 번째 줄, 우리 민법상 무효는 당연무효가 원칙이다. 그것만 딱 한번 읽어두시면 돼. 우리 민법상 무효를 주장해서 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음. 110페이지 위에 가로천 2번, 거기서 네 번째 줄, 당연무효입니다. 원칙, 그거 써졌잖아. 찾았나요? 그 다음 전부무효 일부무효는 그 법조문 137조를 간혹 물어보냐, 그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일부무효, 일부무효에 해당이 되면은 원칙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에서 인정될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칠판 집중. 지금 이 갑이 토지를 가지고 동시에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별개 독립 부동산과 따로따로 이제 거래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트로 묶어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토지 건물을 세트로 묶어서 1월 20일 날 매매를 딱 해서 이렇게. 근데 계약 체결을 전에 건물만 멸실이 됐어요. 계약 체결을 전에 건물만 멸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죠. 따라서 계약의 내용 중에 건물 매매 부분 일부분에만 무효 사유가 존재하죠. 이런 게 일부 무효. 그럼 이 계약은 어찌 됩니까? 요걸 묻고 있어. 131조 원칙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 매매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매매까지 전부가 일단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의사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자 입장에서 만약에 건물 매매가 무효란 걸 나왔다면 토지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인가, 요걸 따져보라고 말이야. 요게 무효란 걸 알았다면 토지만도 매입했을 것이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무효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 토지 매매만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된다. 이런 이야기. 여기 137조 조문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요게 요즘 시험에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불확정 무효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주로 유동적 무효. 예컨대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게 뭐로 바뀌더라? 유효로. 우리 민법상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전에 배운 뭐이다?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머리 한기퉁에는 예외 같은 걸 염두에 둬야 돼.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지만 예외가 하나 있잖아.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못 믿어. 딱 20분만 잊어먹잖아. 줄거리 잡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원래 유동적 무효라고 거의 왜 같다니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라고. 줄거리 잡으시라고. 여러분 줄거리 잡는 훈련이 안 됐어 지금 전혀. 줄거리 잡는 훈련 하면 90점 올라간다니. 90점으로 뭐 할 때마다 다른 선생님은 제가 그게 틀려요. 나는 그때 민법이 뭔지를 알고 강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대표는 민법상 유동적 무효지만 이 물질 상대방 없는 단독인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절대 무효다. 항상 머리 한 곁에 이걸 담고 계셔야 된다고요. 줄거리 잡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배우고자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시험에 출제된 것이 이 대목이죠. 이 판례도 10번 넘게 지겹도록 출제된 판례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민법상 유동적 무효는 대표적으로 무권대리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단독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절대 무효지만 요거를 딱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 딱 하고, 판례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 책 쓴 사람은 이게 지금 국토 이용 및 관련 관한 법률화가 지금 막 그냥 써놔버렸는데, 그 판례들 쭉 읽어보면은 유동적 무효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무권대리가 있다. 그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구 국토이용관리법사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로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판례입장 유동적 무효 판례인데 뒷페이지까지 요게 지금 10번 넘게 나왔다. 요 판례들이. 요걸 정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법이 바뀐 지가 지금 오래됐죠.
2차 과목에 공법 시간에 뭐로 배워? 국토이용관리법 옛날 명칭이에요.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또 이용하고 계획하고 헷갈리지 말고 계획, 그렇지 계획이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 법률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렇게 만든 거 아니라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먼저 계획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고. 그 법률도 다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률 명칭만 보더라도 그 느낌을 갖도록. 나 어떤 공법 선생이 거꾸로 계속 강연 보고 기절 초풍했나. 저 미친 새끼 아니냐고 저거. 내가 볼 때 법의 소양이 전혀 안 되는데 법도 모르는 애가 뭐하러 공법 강연하냐고. 국토 이용 및 계획 관한 법률 계속 그렇게 강요하고 있더라고. 누가 보락에서 봐고 나 기절 초풍할 뻔했나 그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이제 토지걸 허가제가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걸 허가제를 여러분 공법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이게 재작년 연말에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걸 허가제를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 인사이동이 됐죠. 어디로 들어갔어? 토지걸 허가제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잖아. 인사이동 됐잖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 법률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요 제도가 옮겨갔어요. 따라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도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시험도 공법 시험이 아니라 중개사법 시험에 출제가 되고. 중개사법 시간에 이걸 다 배운다고 하면 이 판례들을.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판례 검토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요.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는 자 법률은 이제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 취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자. 그래 두고 든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죠. 글자 그대로 토지거래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관할관청 허가 받으세요 그 이야기요. 따라서 이제 갑이 가진 토지가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다. 그러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할 때는 관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서 매매하소 요약인데 관행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울 때는 허가 요건 절차 이런 걸 배우겠지만 자 우리는 민법 시간이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개인과 개인사 사적인 관계잖아요. 이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는 것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민법 시간에. 그 이게 민법에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계약 유효냐 무효냐 민법에서 따지니까. 근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 일단은 이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험에 여러분 단답식 좋아하지 마세요. 민법은 단답식이 더 어려워. 단답식 외우지 마시라고. 단답식이 더 어렵다고 민법은. 다른 과목처럼 뭐 기간이나 물어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옛날 같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시험이 냈어. 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조항 요게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단속 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죠. 근데 못 풀잖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잖아. 허가 받았는데 허가 안 받고 매매하면 뭐라고 했어 방금? 무효. 그래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니까. 아직도 이런 게 안 되나요? 하기사 차분차분 이해하세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살지.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하고 한번 세워라. 내월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격도 세우는데 중개사 시험 공부 한 10년 세워도 되죠. 누가 못한다 해서 뭘 할 사람도 없고. 그 대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애기들은 삐쩍 말라가겠죠. 라면이나 끓여 먹고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빼짝 말라갖고 나중에 골골해갖고 효력 규정이겠죠. 효력 규정은 무효니까 그걸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완전히 절대 무효 확정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이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무효는 무효 대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허가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따라 허가받은 다음에 별도로 계약할 체결할 필요 없어요. 무효 때인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따라서 결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관할근처 허가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무효는 무효이되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결론 이야기죠. 나머지는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중개사 시간을 배우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필요한 법률관계 따지는 걸 한번 훈련을 해보자. 하도 판례를 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제일 위에까지 판례가 잔뜩 나와 있죠. 싸그리 기억하셔야 돼. 전부 다 시험에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에 나온 거 다 빠져있는 것도 있어. 그만큼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쏟아져 나왔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요령 표준 말고 그 대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그 판례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민법적 동원하면 암기하고 다 해결이 돼. 예를 들어서 왼쪽에 첫 번째 허가받기 전 당사자는 법률관계 나와 있죠. 1, 2, 3, 4, 5번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말이야. 허가받기 전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계약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니까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 채권 처분은 발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지기 조건 없어요. 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지기 의무 권리 의무 채권 처분 없어요. 따라서 무효니까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유권 등에다 대금지급해달라 청구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어요.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대금지급 안에 따라서 채무 불량이 될 수가 없죠. 따라 채무 불량 이유라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겠죠. 이게 기본이요.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1번 110회 제일 밑에 전혀 효과는 발생이 안 되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하는 어떤 내용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상식 동그라미 2번 외우지 마세요. 채무 불량 문제는 생길 수 없으니까 채무 분리로 계약 해제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상식이잖아요. 무효니까. 됐나요? 동그라미 3번. 자, 요거. 얘가 이제 계약금 등을 교부를 했다고 말할게. 계약금 등을. 그러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매했으니까 10%쯤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으로 교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눈 빠지게 관할관청 허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와. 꼭 뭐 사기꾼한테 속 느낌이 들어. 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데 요거는 지문에서 요것만 조심하라 말이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관할관청 허가만 있으면 이 계약 자체가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고. 그럼 이 사람은 대금지급 채무가 생겨. 그럼 이미 교부한 계약과 무엇으로 써먹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매매 대금으로 충당시키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이럴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금 돌렸다고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세요. 불허가 처분 등이 확정이 돼서 되면 이 계약이 확정 무효가 돼. 그럼 유효로 바뀔 일 없죠? 그러면 계약금을 매매 대금으로 써먹을 일 없잖아. 그래서 확정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라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도 매매 계약에 뭐가 되지 않는 한 확정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야. 그것만 지문에서 확인하면 틀릴 일 없어. 확정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을 매매 대금으로 쓸 일 없잖아.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우리가 이중매매 할 때도 565조 1항을 잠깐 가르쳐 줬는데 565조 1항을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해약금으로. 그러니 매도인이 땅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고 매수인이 사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제권을 보유하게 하는 계약금이 해약금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565조 1항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계약 일반의 법칙이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이 토지 매매 경우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565조 1항에서.
이 말들은 알았죠? 이 중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따라서 4번 8, 그건 나왔죠.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우리가 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차고사기 항목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 토지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107조부터 110조까지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비진입 표시부터 차고사기 강박까지. 그러면 현재도 이 계약은 유동증 해지는 무효죠? 무효. 현재도 무효잖아요. 근데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굳이 무효 취소를 또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저번 시간 차고할 때도 15년 전 나온 판례를 가르쳐줬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실익이 있으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죠. 현재도 무효이지만 실익이 있지.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이따 바로 나오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근데 이 협력 의무는 면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이걸 확정 무효로 돌려버리면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실익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문제가 걸려있어.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돈 문제 걸렸다고.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금 등을 못 돌려받아. 유동적 무효니까. 그건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면 비진입 표시 차고사기 강박 주장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잖아.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비진입 표시부터 차고사기 강박까지 현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있잖아.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고 뭣도 뭐 할 수 있고 돈, 계약금 등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해했나요? 저번 주도 가르쳐줬어.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세요. 저번에는 뭐 가르쳐줬나요? 매도인이 해제를 먼저 했는데 뒤늦게 매수인이 차고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줬죠. 그거는 15년째 나오고 있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야. 그 다음 거기 지금 동그라미 6번에 쓰여있는 중간성약 뒷계는 합의에 쓰여있죠. 동그라미 6번 판례는 잤나요? 요거는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배우시게 돼. 지금 가르쳤으면 또 10분이 날아가 버려. 중간성 등이 설명하고 외가 이런 것도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해 이게. 근데 물권법 시간에 배우니까 거기 동그라미 6번 판례는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허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는 이게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는 허가 받을 것을 전제하고자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로 본다는 거. 처음부터 허가 받을 걸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 무효가 돼버려. 그럼 허가 받을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을 수도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는 있다.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협력 의무와 관련된 것을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에 관한 판례들이 가로천 2번 동그라미 1번 협력 의무가 있다. 왜? 허가 받을 걸 전제로서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방이 의무 이행 안 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기출문건에 가르쳐줬어. 의무자가 의무 이행하면 뭐 한다고? 상대방 권리자는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쓰였잖아. 그거.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한다. 그 이야기야. 읽을 필요도 없잖아.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을 조심해야 돼. 이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걸 배우는데 워낙에 시험에서 계약법 시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 채권자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요거를 좀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근데 이 차무 불이행에 따라서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고 차무가 두 종류가 있어. 자세한 나중에 배우니까. 주된 채무가 있고 부수적 채무가 있어요. 이 주된 채무는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이게. 계약법 시험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를 주된 채무. 매매 같으면 뭐가 주된 채무일 것 같아요? 이미 첫날부터 가르쳐줬어. 주된 목적, 매매. 매도인은 뭐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는 뭐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 이게 주된 목적이죠. 요거 이행 안 하면 목적 달성 뭐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된 처무는 계약은 목적 달성과 관계가 있는 처무이기 때문에 요걸 이행 안 하면은 목적 달성 못 하니까 이거는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매 같으면 매도인은 소유권은 채무, 매수는 대금 지급 채무 이런 것들. 그 위에 거를 부수적 채무 그럴게. 요거는 이제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를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계약법에서 아예 시험에 쏟아 나온다 말이야. 공부 2달만 하는 게 다 하는 이야기야. 요게 그러면 여기서 찾는 건 이거라고. 이 협력금을 이행 안 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이게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냐?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요거는 토지 매매예요. 매매 주된 채무는 소유권 넘기고 대금 지급하는 거야. 그럼 협력금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기타 신유측상 부담하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뭐가 안 된다? 해제 사유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묻는 게 곱하려고.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다시 한번 묻는다고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해지할 수 있냐 없냐를 시험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데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 가야 돼.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는 첫째, 채무 불능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일단 물어봐요. 채무 불능률로는 계약 해지 못하죠. 채무 불능이 있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해약금은 해지할 수 있는가? 565조랑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들고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거는 가능하죠. 해약금은 해지는 된다고. 그 다음 협력금은 불능률로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거는 부수적 채무 불가니까 해지 못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딱 정리하세요. 근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따져가면서. 그 다음 나머지 거 거기 1, 2, 3 관행 중에 나머지 4번 읽어보면 되고 거기 5번 판례 96년 10월 25일자 써진 거 동그라미 5번 협력금에서 찾나요? 요 판례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인데 이것도 계약법 들어가면 동시행 항변권에서 집중 배우시겠다. 지금 설명은 또 10분이 날라가 버려. 동시행 항변권 설명해야 되니까. 따라 체크 딱 하고 계약법 어디서 배운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서. 그 다음 확정치로 유효가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확정 유효가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허가받으면 계약은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별도로 계약 다시 체결할 필요 없어요. 계약 자체가 유효로 되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로부터 지정 해제가 됐다. 또는 기간이 말로던데 재지정이 이루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바로 유효로 확정이 돼요. 따라서 별도로 다 허가받을 필요는 없고 따라서 각 당사자는 즉시 이행 청구가 가능해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 따라 즉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그 얘기고 확정 무효로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지겹도록 물어봐. 왜 물어보냐 하면 이유가 있겠죠. 원래 허가 받기 전 상태는 유동적 무효죠. 근데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지겹도록 묻지 않겠냐고 말 시험에서. 첫째, 허가 받을 거를 전제로 하는 경우만 유동적 무효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 받을 거를 폐지하거나 참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는 확정 무효가 돼요. 허가 받을 생각이 아예 예시당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불허가 처분 있는 건 확정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쌍방이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우리 절대 허가 신청에 협력 안 하겠다. 두 놈이다 그러면 허가받을 생각이 두 놈도 없다는 거니까 확정무효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정기조건부 계약 나와 있죠. 찾나요? 요거는 또 설명하면 10분이 날라가. 요거 끝나면 조건이 바로 나와요. 조건 들어가자마자 정기조건 배우면서 요걸 배워야지 편하니까 지금은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거 배우면 10분만 날아간다고. 따라서 중요하지만 조건 바로 뒤에서 배우니까 그때 요거 연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에 이 계약이 확정 무효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야기인데요. 무효를 주장하는 거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이 경우는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다. 그 말.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무효라고. 근데 무효를 주장을 못하게 되면은 그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 행위를 유효로 만든 셈이 되니까
원래 효력 규정 위반해서 무효요. 허가 안 받으면. 그러면 무효로 만들어서 규칙서 있든 없든 불문하고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규칙서 따라서 무효 주장 못하면 효력 규정 위반한 것인데 무효를 주장 못하는 셈이 돼버린다고 말이요. 따라서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때 그 이야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주문에는 판례인데 그 이외에 여기 추가시킬 것이 좀 있어요. 책에 빠져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추가시키기로 하고 지금 책에 있는 것도 소환 못 시킨 저 비상시국이니까 체크해 준 거라도 집에서 열심히 보고 오시라는 거.